자, 오늘의 분쟁 사례는 뭐 너무나 많이 저도 한 20년, 한 15년 가까이 있으면서 거의 이런 자문은 되게 많이 해요. 엄청나게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분쟁 사례를 한번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리고 대응 방법까지 한번 안내를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여기 건물은 뭐 지하 2층에 지상 7층짜리 건물이고 약 한 60호실 정도 있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들은 대부분 이제 분양을 목적으로 하죠. 근데 이제 한 50호실 우리가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이제 51%가 이제 구분 등기가 되면 입주랑 상관없이 51%가 구분 등기가 되면 이제 관리단의 지위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집회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이 건물 한번 보겠습니다. 뭐 저한테 질문 들어온 건 이거예요. 관리단 집회에서 이제 관리단을 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행사죠. 시행사, 분양사 이런 어떤 60호실 같은 경우는 뭐 조그만 업체예요. 시행사 분양자와 위탁관리 계약을 맺은 관리업체가 자신들의 관리권을 주장하면서 이제 안 나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그냥 정답부터 알려드리면 위탁관리업체는 이제 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무단 점거하는 중이고요. 그냥 킥박스 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심플하게 이제 심플하게 어떤 누구 하나 총대 메고 일을 저질러 버리면 돼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뭐 내용 증명을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는 당연히 발송하고 하셔야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이제 방법론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분양을 하는데 분양을 해요. 막 분양을 하는데 집합건물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양을 받은 순간부터 관리단의 권한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201호만 분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체 60호실의 관리단 중에 한 사람으로 자동으로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관리단이 되는 거지. 꼭 뭐 집회를 해서 참여를 한다고 자도 관리단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법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아이 막 신축이라 막 들어갔더니 뭐 분양업체랑 계약한 혹은 시행사랑 계약한 시공사랑 계약한 관리업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뭐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내가 분양을 받기 전에 어찌됐건 관리가 필요했었으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법에서는 어, 등기 기준으로 51%가 분양을 되면 이제 관리단에게 지위를 넘겨줘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관리단이 구성된 이후에는 분양자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관리회사가 관리 업무를 그러니까 관리단, 우리가 흔히 뭐 입주자 대표 회의, 상가 번영회라고 하는 관리단에게 이제 인계하여야 하지만 관리단과의 협의로 계속 관리를 할 수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새로 한 51% 분양이 돼서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반상회를 했어. 총회를 해서 야, 우리 기존에 있는 관리업체가 뭐 관리비도 싸고 딴데 몇 군데 알아봤더니 뭐 여기만은 뭐 이 정도면 쏘다 그냥 쓸만하다. 그러면 그냥 계속 하세요라고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존 관리 회사가 그러니까 분양업체랑 계약을 체결한 관리 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기존의 관리 업체가 계속 관리를 할지 여부는 관리단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관리단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하므로 분양자와 계약한 관리업체는 당연 관리, 내가 분양업체랑 계약했기 때문에 난 무조건 그 기간 동안 있어야 돼요 라고 하는 이 당연 관리를 지속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흔히 뭐 아파트, 뭐 빌딩, 뭐 지식산업센터 이런 데 들어가면 최초에 이제 분양업체가 왜냐면 관리업체는 당연히 있어야 되거든요. 뭐 시행사가 전문 관리업체도 아니고 뭐 전기, 승강기, 뭐 소방, 뭐 주차 시설, 뭐 이런 그리고 청소, 경비, 관리비 부과, 뭐 관리 사무실 세팅, 그리고 뭐 안전 점검, 뭐 안전관리자 선임 이런 모든 그 일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하지만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야 뭐 맨날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냥 탁탁탁탁 그냥 매뉴얼대로 하는 거죠. 우리 어머니들이 김치찌개 끓일 때 매뉴얼 보고 끓이지 않잖아요. 그냥 막 넣는데 맛있는 음식이 나오듯이 우리 같이 하는 사람들이야 또 이제 뭐 대학에서도 가리키고 뭐 특허도 내고 뭐 자격증도 발급해주고 뭐 이런 사람들이야 그냥 나오니까 하는데 아시다시피 뭐 시행사나 분양업체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관리업체를 이제 분양업체가 이제 계약을 해서 두죠. 그러나 집합건물 법에서는 말하기를 아 51%가 이제 51%가 분양이 되면 이제 그 관리권을 분양자랑 계약을 했을지라도 그 관리권을 관리단에게 임수인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신축 건물의 입주자 대표들이 대개 사기꾼들이 많아요. 대개라고 했습니다. 전 뭐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뭐 신축 아파트나 신축 건물 뭐 동대표나 입주자 대표 뭐 관리인이라고 해서 뭐 저를 욕하실 게 아니라 제 경험상 대부분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왜냐? 거기서 뭐 나름대로 뭐 어떤 이권 같은 걸 챙기기 위해서 많은데 이때 분쟁이 많이 있어요. 그냥 제가 관리업체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분양업체랑 계약을 했다 할지라도 관리단 개개인에게 계약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1차.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뭔가 본인들의 어필하는 게 있겠죠. 나는 이걸 더 잘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관리 업체가 단순하게 시행사 분양자랑 계약했다고 그거를 권리로 내세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법에 접촉돼요. 그러니까 법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업체들, 신축 건물에 들어간 관리업체들은 당연히 51% 분양이 되면 아, 내가 쫓겨날 수도 있구나라는 마음에 더 열심히 입주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 분양자하고 한 계약 말고 새로 관리단하고의 계약을 추진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입주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들어와서 모르시잖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어머니들은 수십 년을 김치찌개를 끓이셨기 때문에 안 봐도 뭐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제 막 사회생활을 하는 뭐 처자가 집안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김치찌개를 잘 끓일 수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관리단이라고 해서 뭐 건물을 관리를 잘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하셔서 뭐 그 관리업체가 우리 지역에 없어도 돼요. 왜? 관리업체 법인이 왜 우리 지역에 있어야 되냐? 항상 이런 얘기 하는데 없어도 됩니다. 왜? 저희 회사만 해도 지금 저희 회사가 서울하고 김포에 있는데 제주도도 관리하고 부산도 관리하고 외국도 관리하잖아요. 뭐 관리는 시스템 한마디로 그냥 시스템 그냥 헤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뭐 그 아웃소싱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리업체는 그 지역에 없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비교 견적을 한 세네 군데 받아보고 그리고 견적이 세서 더 잘해주는 업체는 없어요. 뭐 저보다 더 관리를 잘하고 저보다 더 기술이 있는 사람 뭐 그런 관리 업체가 있다면 뭐 저한테 한번 뭐 진짜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면 제가 공개적으로 한번 깨드릴 수 있는데 솔직히 관리라는 게 그게 뭐 우리가 이제 위탁 관리입니다. 위탁 관리. 그러니까 내가 김치찌개를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내가 김치찌개를 만들 수 있게 재료를 수급해주는 유통 단계에만 있는 게 관리업체예요. 유통 단계와 영수증, 관리비 부과해 주는 거. 유통 단계는 뭐냐? 전기, 소방, 주차, 뭐 기계 설비 등의 안전 업체들, 그리고 안전 관리자, 그리고 관리소장, 그리고 적법한 안전 관리자 선임자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 회사에 그 직원들이 다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회사는 없어요. 전 세계에도 없어요. 그때 주택관리사 협회나 각종 아웃소싱 업체들한테 이제 그 뭐 인풋 아웃풋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취직을 시키는 겁니다. 그때.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치찌개 하나, 여러분들의 건물을 김치찌개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건물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김치찌개를 잘 끓이기 위해서 관리업체는 유통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꽂아놓고 안전관리를 잘 해놓고, 그러니까
무슨 비용이 크게 들어갈 게 뭐 있어요? 어차피 다 급여인데. 거기서 어떤 업체들은 뭐 이 건물은 어떻고 저렇고 하면서 잘 관리된다면서 뭐 인력을 한 3명, 4명, 10명, 많게는 20명을 더 채용하게끔 하는데 그거 다 사기당하는 거예요. 대놓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 없어도 관리는 가능합니다. 뭐 제가 한번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 신축 분양한 건물의 지식산업센터나 아파트나 빌딩이나 오피스텔에 들어가신 분들은 기존에 있는 관리업체가 분양업체랑 계약했다 그래서 무조건 싸움만 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개개인이 그냥 휴대폰 열어서 네이버에다가 주택관리업체, 빌딩관리업체, 지식산업센터 관리업체를 검색하셔서 그리고 입주자들 중에 한 10분 혹은 3-4분 정도만 검색하시면 비교 견적 금방 받습니다. 받아서 그 사람들 들어와서 공개적으로 미팅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건지를 제안을 하라고 해서 거기서 공개적인 방식으로 기존에 있는 관리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분양자랑 계약한 관리업체가 나가기 싫죠. 왜? 여러분들 입주하시기 전에 전문용어로 개고생했잖아요. 여러분들 건물이 지금까지 깨끗해지게 있고 여러분들 그냥 분양 계약서에 분양만 받고 입주하라고 하니까 들어가셨는데 그 전까지 그 뭐 준공 청소부터 그 안에 모든 관리사무소 집기부터 여러분들 그 물론 여러분들 돈으로 하는 거예요. 관리사무소 집기를 채우는 것도 왜? 그게 최초의 선수관리비를 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분들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관리업체의 어떤 노력도 인정을 해 주셔라. 그러면 공정하게 다른 업체들하고의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뭐, 분양업체나 시행사한테 불만이 있는 걸 지금 현재 관리업체한테 풀지 마셔라 이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몰상식한 거죠. 되게 감정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냄비 민족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니까, 최소한 우리가 냄비 민족이라는 소리 이제 더 이상 듣지 말자고요. 그거 무식한 사람들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냄비 근성, 냄비 민족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뭐 대한민국이 벌써 코스피가 8,000피가 넘어가고 전 세계에서 국방 분야나 다양한 곳에서 굉장히 지금 위상을 떨치고 있는데 우리 개개인이 이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하나의 나라예요. 저는 하나의 나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 동대표도 완전 원칙적으로 잘 뽑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들은 입주자 대표나 동대표 뭐 관리인들이 뭐 총회나 선거에 뭐 참여하지 마세요라고 한다면 저희는 단체 문자 보내요. 전체 입주자들에게. 그래서 참여하지 말라는데 관리업체는 뒤에서 이제 뒷짐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보다 전문적 있게 총회나 집회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옆에서 안내해 드릴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빠져주세요 하면 빠지는 거고요. 해주세요 하면 왜 이렇게 하냐면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진짜로. 제가 이제 관리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싫어졌어요. 진짜로 관리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알아야 안 당하고 이왕이면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우리나라 민법, 사법, 뭐 형법 그 법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가장 잘하는 건 작은 시시비비도 다 고소하는 일이에요. 그냥 뭐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뭐 기분이 어떨까 이렇게 이해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냥 저 몰라서 그랬어요. 라는 말은 그 나중에 피해를 다 주고 난 다음에 하는 그냥 이상한 사람들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대해서 신경 안 써요. 뭐 잘못 아셨기 때문에 저는 피해를 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저도 고소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좀 이렇게 뭐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냥 원칙적으로 살아가시면 돼요. 나한테 피해 주면 나도 똑같이 피해 주면 되는 거고 내가 피해 받은 만큼 상대방을 이렇게 원하면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분쟁이 되게 많습니다. 이 분쟁을 해결할 때는 전체적으로 분쟁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건 저도 한 7년 정도 귀책사유없는 소송까지 해봤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법률, 변호사 모든 분들이 다 여러분들 입장에 맞게 상담해주지 않을 거예요. 잘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들 옆에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저쪽 어디 부산에 있고 제주도에 있고 미국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죠. 최초의 분양자랑 계약한 관리업체는
51% 등기가 되면 관리권을 관리단에게 인수인계해야 한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관리를 하고자 한다면 적법하게 견적에 참여해야 한다. 됐죠? 그리고 만약에 그 관리 업체가 생양아치라 계속 뻐기고 안 나간다. 그러면 관리단에서는 총회를 열어서 과반수 이상의 혹은 최대 4분의 3 이상의 관리인을 선출하셔서 그 관리인을 중심으로 그 관련 법령, 제가 지금 얘기한 집합건물법에 있는 관련 법령을, 관련 규정을 참고하셔서 내용 증명 2번 보내시고, 아니, 3번 보내세요. 15일에 한 번씩 3번, 15일에 한 번씩 3번. 그러니까 총 45일이겠죠. 그쯤 보내고 그냥 킵 따고 들어가세요. 어차피 그 공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관리단의 귀속 하에 있는 겁니다. 뭐 분쟁이 생기면 차라리 그 분쟁이 더 나아요. 뭐 쫓아내는 건 그게 더 깔끔합니다. 뭐 소송을 하고 뭐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소송을 왜 합니까? 내 건물에 들어사는 바퀴벌레를 내가 왜 그거를 무슨 뭐 딱지 붙을 때까지 기다립니까? 저는 안 그래요. 아차 실수로 킥박스가 열려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안 열면 되잖아요. 들어가서 킥박스 바꾸고 있는 거예요. 심플하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